새해 첫날 함께하는 금요 초대석입니다. 희망을 찾고 나누며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요. 자전거로 만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니까 물론 전화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마음이 닿는 건 거리에 상관이 없겠죠. 대한민국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꼈던 희망 여행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 나눔가 박정규라고 합니다. 네, 본인 소개 앞에 희망 나눔가라는 말이 들어간 게 참 특이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희망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네. 다짐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여행을 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희망 나눔가로 살아갈 거다 이런 꿈을 이제 가지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로 세계 곳곳을 3년 동안 여행을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 한 번쯤 세계 여행을 훌쩍 떠나봐야지 하지만 그런 여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참 드문데 아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여행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여행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온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애틀랜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첫날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가 한국이라서 좀 감이 멀 수도 있고 제가 좀 많이 아직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마마미아 가족들은요, 구미 초대석에 온 손님들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네,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애틀랜타가 낯선 곳은 아니죠, 박정규 씨에게? 예, 제가 미국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방문도 했었고요. 네.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애틀랜타를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저 자전거로 다 끝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그 뒷얘기도 확인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또 몇 곳을 다닌 거예요? 제가 2006년 5월 16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몽골, 중국, 인도, 미국, 남미 이렇게 한 16개국을 3년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정규 씨가 아직도 20대죠? 올해 30살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는 20대였잖아요. 네, 20대에서 이제 30대로 바뀌었죠. 20대 후반의 3년, 그 3년이 박정규 씨에게는 참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 중요한 3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그렇게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주위에서. 예, 물론 참 말이 많았죠. 특히 이제 많이 미쳤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막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했어요. 예, 왜냐면 제 나이 때가 딱 한창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나 군대 갔다 와서 한창 공부에 매진할 때 그래서 이제 시기를 놓쳐버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취업할 시기, 결혼할 시기 이런 게 많이 사회적 진출이 늦어져서 거기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자전거 세계 여행을 떠나야겠다 하고 출발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20대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군대에 갔었는데 그 군대 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책을 봤었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이렇게 20대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통해서 그 친구가 삶에 대해 다시 돌아봤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변화를 한번 꼭 맞이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한번 꿈꾸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출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읽은 한 권의 책이 제대 후에 자전거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네요. 예. 네. 그거니. 그 책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고 했는데 박정규 씨에게도 인생을 바꾼 그 여행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책 제목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몇 년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난다는 게 그게 아무리 마음속에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주춤거리게 되거든요. 그게 좀 뭐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옛날부터 제가 좀 잘하는 게 많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좀 그래서 그 전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빠삐용에 보면은 그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탈출할 때.
예, 탈출할 때 네. 그런 것처럼 뭐랄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런 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주위에 그런 우려 그런 것들 또는 부정적인 시선들 그런 것보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 안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 여행을 떠나서 길 위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왜 자전거였어요? 보통 뭐 배낭여행을 떠나도 자전거를 타고 여행 갈 생각은 안 하잖아요. 고생을 더 할 테니까. 그런데 자전거 여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배낭여행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메일을 다 썼죠.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왕 가는 거 현지인들 좀 가까이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전거 여행을 하신 분의 여행기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막 찾아봤는데 이 자전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 자전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페달을 밟으면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면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자유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자전거를 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덜 한다는 그런 것들. 교통수단으로 제일 느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로 아주 멋진데요. 네. 느리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준비하고 뭐 여행을 떠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설임 없었어요?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이제 출발 전날까지 그랬죠. 계속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이제 출발할 그 당일날부터는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불안보다는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여행이 내게 줄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뭐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레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힘차게 출발을 한 게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죠? 2006년 5월 16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26살이었죠. 2006년 5월 16일, 26살의 네. 청년 박정규 씨가 이제 드디어 자전거 세계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첫 여행지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중국으로 먼저 갔어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해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동을 했어요. 그럼 그때도 자전거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예, 그때는 몽골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네. 그 목사님 그쪽에 가서 좀 지내면서 준비하려고 일단은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갔고 거기서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가 중국 국경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여행이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됐죠. 네. 자, 자전거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과는 어떻든가요? 생각보다는 확실히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니까 낭만적인 것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한다고 몇 달 동안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이제 많이 지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내가 오늘 이만큼을 달려가야지 뭐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 80km, 100km 이렇게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날에는 이제 가다가 한 10km 갔는데 현지인이 막 불러요. 여기 와서 이제 힘드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점심 먹었으니까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가라. 그러다 이제 해지면은 또 이제 그냥 자고 가라. 막 이렇게 해서 하루는 이제 조금밖에 못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많이 막 그렇게 막 유동성이 많아서 거리는 별로 이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점점 자유로운 여행자가 돼가는 과정이네요, 그게요. 그렇죠? 어디까지 뭐 몇 시간 뭐 이런 걸 정하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자유로운 여행이잖아요. 예, 거기 자꾸 얽매이면은 점점 이제 아무래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함이 많아져. 자,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어디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중국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출발 여행지였는데. 예, 중국에서는 처음에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해서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거를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느낌이 오는 걸 그냥 찍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까만 계란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섞인 요리가 나왔는데 그것만 나온 거예요, 달랑. 근데 나중에는 제가 주방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아는 메뉴들 이제 손으로 막 가르치면서 이거를 막 프라이팬에 요리하는 흉내를 막 내면서 이거 좀 섞어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궁하면 통한다니까요. 네. 말이 안 통해도 어떻게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이제 언어상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런 어려움은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F3 영어를 해요. 프리 토킹, 이제 프리 리스닝, 프리 언더스탠딩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그래서 오해도 많고 추측도 많고 상상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알아듣고 싶은 만큼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면 크게 그렇게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기야 있었겠지만 이제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았겠죠. 정규 씨께서. 네. 예, 답답한 건 상대방이니까. 예. 얼마나 속편한 생각이에요.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건 상대방이다. 아무튼 그런 배짱이 없으면은 언어 다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없죠. 말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말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인도에서는 어땠어요? 인도에서의 여행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인도에서는 좀 뭐랄까 좀 빈부격차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계급제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 그 계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여행 내내 별로 많이 웃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카스트 제도 뭐 그런 계급 간의 예.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나 보죠. 예, 뭐 어떤 진짜 애들은 가난한 사람은 맨발로 이렇게 진짜 다닌 사람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마을에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사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막 저를 구경하러 왔어요. 중에는 벌거벗은 애들도 있었고 진짜 신발도 없고 좀 가난한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 애들은 왜 저렇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별 감정 없이 그냥 가난해서 이렇게 푸얼 뭐 가난하다 그 말하는 푸가 진짜 저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 물건은 이름을 말해주는 것처럼 아무 감정이 실려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박정규 씨의 자전거 여행은 그렇잖아요. 어떤 관광지를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을 달려가는 그런 여행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현지인들하고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그 삶에 조금이라도 같이 지내보면서 같이 그런 어려움들, 즐거운 것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간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많았죠. 그럼 잠이라든가 이런 숙박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집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남의 집에,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희망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현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좀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안 하고요.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 희망 방문이요? 예, 네. 희망 방문이요. 희망 방문을 시작한 게 미국이라고요. 예, 왜냐면 미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다니고 쇼핑몰에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한 2달 정도만 캠핑만 하다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 만나봤는데 맨날 캠핑만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빵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사람들 좀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저도 사람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네. 집을 찾아서 배를 누르고 막 이렇게 쳐들어가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 해가 질 무렵에 도착하는 그 동네에 어느 집을 찾아가서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을 청하는 그 일이 물론 어떤 사람은 경계심 없이 그러지요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면. 예, 그렇죠. 희망 방문을 시작해서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반응이 진짜 천차만별이었죠. 예를 들어 어떤 집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인터폰이 있으니까 그냥 인터폰으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그런 데 관심 없다든지 아니면 네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가라, 아니면 한국인 교회를 가봐라, 아니면 저기 가면 노숙자들 재워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잠도 재워주고 음식도 준다, 막 그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또 따뜻하게 기꺼이 낯선 나그네에게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하룻밤을 재워준 사람들도 물론 많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참고 자라있다가 들어오라 해서 밥 주면서 같이 얘기해보니까 아, 괜찮은 사람 같다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국 교회로 이제 안내해주거나 아니면 모텔에 직접 데리고 가서 자기가 직접 계산하고 다음날 햄버거 사 먹으라고 돈까지 지어준 그런 분들도 계셨죠. 참,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여행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기간을요? 미국에는 제가 2006년 9월 22일 날 LA에 도착해서 LA에서 이제 네바다 사막을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갔다가 뉴멕시코, 이제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이제 애틀랜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이렇게 해서 펜실베니아 지나서 뉴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조지아주 그리고 애틀랜타였는데 지나갔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곳에서의 그 추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죠. 그때가 2006년 12월 1일 날 늦은 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여 전인데 그때 이제 애틀랜타에 자전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예. 도착해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길을 또 헤매다가 현지인이 저쪽에 가면 한국인 식당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또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사장님이 신기하잖아요. 뭐 이상한 청년이 들어와서 네. 무작정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챙겨주시면서 또 나중에는 근처에 한국 교회로 또 안내를 해주셔서 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애틀랜타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군요. 박준규 씨를 이렇게 잘 대접한 거 보니까. 예, 거기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둘루스인가 그죠? 거기. 네, 맞아요. 예, 둘루스에 가면 거기 쇼핑몰 가서 복합상가가 있잖아요. 그 네. 마트, 큰 마트, 한국 마트? 다 하네요, 여기 애틀랜타를. 네. 식당에 또 한국에 가서 된장찌개도 먹고, 홈 마운테인 파크인가? 그쪽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또, 실로암 교회인가? 거기서 피아니스트 지배자 선생님이 오셔서 연주도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고 해서 그분한테 직접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힘든 자전거 여행 중에 애틀랜타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좀 지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몸과 마음을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전거 여행으로 힘들었던 박준규 씨에게 애틀랜타는 그런 기억을 준 곳이네요. 예, 아직까지 그쪽에 계신 분이 기억나고 또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쪽에. 한 번쯤 다시 오고 싶죠. 좋은 추억이 담긴 곳은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 번쯤 또 가보고 싶잖아요. 예.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한 3년 전에 애틀랜타에 그 세계 여행 중이라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던 청년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일단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자, 이참에. 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다들 열심히 산다는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많은 한인들 예, 만나고. 저는 미국에 사는 분들은 되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사실 줄 알았는데 진짜 되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렇게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그래도 한 일주일간 한국 분들 직접 가정에서 보고 들었으니까 좀 알잖아요. 그래도 진짜 가정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점도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걔들이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나름의 삶에서도 굉장히 힘든 점도 많고, 하지만 그 가족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모습도 되게 많이 배웠고. 그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박준규 씨가 얻은 거는 지금 얘기를 들으며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 삶에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뭐 한 달까지 뭐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게 가장 큰 추억으로 남고 제일 많이 배운 점이 아니었을까. 자, 여행은 사람을 정말 숫자적인 어른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참 어른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위 분들을 함께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네. 거예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나만큼 다른 사람도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거 한번 많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마미아 금요 초대석 듣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자전거로 16개국을 여행한 한국의 청년 박정규 씨의 이야기를 멀리 전화를 연결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애들한테도 또 여행을 통해서 다녀갔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마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내가 이걸 왜 떠났지 하고 후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실 뭐 잠자는 게 처음에는 좀 뭐랄까 힘들어요. 왜냐면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앞 잔디라든지 그 가드레일 안쪽에 있는 빈터 또는 공사장 도로 아래 수로 우체국 초등학교 교회 계단 앞에 막 장거리 센터 전화하는데 그쪽 구석에서 자고 막 그런 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서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간 여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도 이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렇게 아까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현지인들한테 희망 방문을 했을 때 그 반응들. 어떤 사람은 진짜 문도 안 열어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경찰에 신고한 사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이 점점 험해진다고 느끼니까요. 울타리처럼 이렇게 경계심을 치고 살게 되는데 그런 세상의 벽을 허물어 가야겠죠. 그래서 아마 그 가운데 문을 열어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조금씩 허물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그 계열에 동참을 해야겠죠. 그 미국에서의 자전거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기억에 남는 일 그런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예, 미국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제가 이제 흑인 동네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 흑인 동네인지 모르고 이제 접어들은데 흑인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데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막 힙합 하는 이렇게 키 큰 친구 둘이서 저를 막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냐, 왜 이러고 다니냐 막 물어봐서 제가 나 지금 자전거 여행 중이고 지금 집을 오늘 도와줄 집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친구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겁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조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상황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박정규 씨는 뭐 별로 두려움이 없었나 봐요? 아니 저도 사실 두려웠죠. 근데 일단은 저는 들어오라고 하면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네. 거절하면 제가 그 말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그 친구들은 안 따라 들어오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 남자친구들은. 들어가니까 흑인 여자만 혼자 있죠. 흑인 여자랑 한 8살하고 9살 된 여자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꼬마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미국 라면을. 라면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애들하고 차량놀이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밤이 늦어도 그 남편으로 보이는 친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보이프렌드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보이프렌드인데.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었군요. 예, 보이프렌드인데 지금은 다른 걸프렌드가 생겨서 자기가 되게 슬프다고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냐면서 막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뉴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가 1월 달쯤이었거든요. 춥잖아요. 추우니까 자기가 이제 입으라고 이렇게 한 벌짜리 작업복 같은 것도 챙겨주고 코코아 분말가루, 라면 같은 것도 챙겨주고 다음날 가다가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한 $5를 저한테 탁 씌워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되게 마음이 짠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낯선 여행자에게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고 또 $5까지 줬다는 거는 정말 마음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흑인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을 그 친구 덕분에 많이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우리는 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피부색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네, 아무래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박정규 씨는 그런 거를 하나 둘씩 깨어가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여행을 한 것 같아요. 피부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친구가 됐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겠어요. 여행 전과는. 뭐랄까 좀 더 믿어보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뭐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일단은 사람이라는 거.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네요. 예, 예. 여행해 준 선물이 많겠지만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졌다는 거 저는 그게 박준규 씨가 받은 아주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 박준규 씨는 본인을 희망 나눔가라고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아까. 예, 그리고 또 본인의 이 여행을 희망 여행이라고 했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는 것도 희망 방문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여행의 테마는 희망이네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일반 여행, 뭐랄까, 그냥 제 진로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그런 여행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희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나 좀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테마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내 안의 고민을 해결하는 탈출구로서의 여행을 계획했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희망 여행을 시작하시게 된 건데요. 그 희망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네, 김서진의 마마미아 금요 청취자 초대석 새해 첫날 만나고 있는 분은요. 희망을 찾고 나누며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 세계 16개국을 자전거로 여행한 박준규 씨. 희망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뭐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또 고생했던 기억들, 뒤돌아봐도 아찔했던 순간들, 황당했던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3년간의 자전거 세계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집에 또 한번 갔었는데 처음에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미국이었는데 어떤 노부부 집을 찾아갔었어요. 노부부 집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뒤에 창고 같은 데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자리를 막 펼치고 자려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밖에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딱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저거를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좀 이제 불안하셨는지 저한테 이제 창고에 이렇게 자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을 불러서 신분 확인하려고 너무 그만큼 불안해서였는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뭐 여기저기에서 막 자다 보니까 그렇게 누가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예, 우체국에서도 한번 제가 지나가는데 우체국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밖에 좀 추운 날씨여서 문을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한 11시 다 넘었었는데 그 개인 우편물 찾는 공간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잠자리를 펼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우편물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저도 잠깐 놀랬지만 담담하게 헬로우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분도 이제 웃으면서 나갔는데 역시나 경찰이 잠시 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밖에 춥고 그렇게 해서 여기 좀 잤다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찰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뭐 가서 들어가 잘 수 있게 허락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했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막 당황했겠어요. 경찰이 갑자기 조사 나오고 막 이러니까. 경찰인데 재밌는 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저보러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 세대가 왔어요. 세대가 와서 맨 앞에 한 대가 가고 제가 이제 중간에 가고 뒤에 이제 또 두 대가 따라오고 이렇게 갔는데 경찰 간 곳이 이제 경찰서가 아니라 모텔로 간 거예요. 모텔로. 그래서 이제 네가 돈은 얼마나 있냐 해서 조금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계산을 해주고 내가 고마워서 그럼 사진이라 한번 찍자고 하니까 또 이제 해맑게 이렇게 소년들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경찰 이제 스티커 같은 것도 막 이제 수첩에 붙여주고 막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잘 자고 그랬었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여행하다 보면 몸 건강해야 하지만 또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정규 씨 같은 경우는 자전거 여행이라는 게 보통 관광 여행과는 다른 그런 위험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몸살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랑 음식이 좀 안 맞아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몸살을 계속 걸린 채로 거의 땅만 보고 이렇게 자전거를 천천히 이렇게 간 적도 있었죠. 숙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도 한 60km도 안 나간 적도 있었고요.
참 그러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자처한 고생길이잖아요. 그 여행이라는 게. 근데 몸 아파서 누워있으면 참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남을 탓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가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부끄럽다 이러면서 계속 가고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수록 힘이 좀 더 나기도 했어요, 사실. 네, 김서진의 마마미아 새해 첫 금요 초대석 손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006년 26살의 나이로 희망을 찾고 나누며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16개국 자전거 여행을 떠난 그런 청년. 이제 3년 만에 여행에서 돌아와 또 자신의 그 꿈을 꾸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꼈던 희망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박준규 씨는 이 여행의 그 기록을 또 책으로도 냈더라고요. 중국 여행한 거를 이제 책으로 내게 됐어요. 어떤 제목이죠, 책이? 제목이 좀 길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청년 박정규의 희망 여행입니다. 네. 제 2탄 내셔야겠어요. 16개국을 하셨으니까 다른 곳에서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2탄도 이제 내년쯤에 다시 이제 써보려고요. 아까 그 희망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속에 희망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뭐 세계 평화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건강, 무슨 성공, 대박 뭐 이런 걸 얘기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진솔하게 자기가 진짜 가진 희망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많은 나라, 세계 16개국을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진 희망 질문에 대답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희망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한국에서 제가 그날도 역시 희망 방문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기 모퉁이 주유소에 가면 시장님이 계시대요. 제가 거기 주유소로 가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시장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자기가 시장이래요. 50대 후반쯤 보이는 덩치 좋은 백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치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먹으라고 일단. 아주 좋은 시장님이구나 생각을 했죠. 네, 먹을 걸 주니까 좋은 시장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마음이 이제 따뜻하구나.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노트에 막 적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적어준 거 제가 봤는데 다 영어로 됐으니까 한눈에 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참 보면서 그 중에 그래도 아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캔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30대 초반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아들의 암이 완치되는 게 나의 희망이다. 그런 내용이었나 보죠. 오다가 임재현한테 그런 행운을 상징하는 반지랑 십자가를 받았었어요. 그거를 주고 한국 돈 1,000원을 주면서 이게 코리안 럭키머니다. 예,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면서 같이 두 번 꼭 잡고 기도도 막 해주고 이렇게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왔었죠. 네, 그 희망에 대한 질문을 하고 듣다 보면은 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희망을 품는다는 게 내가 갖고 있으면 품게 되지 않잖아요. 나한테 없으니까 그걸 바라게 되는 건데 그런 사연 속에서도 참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양한 게 어떤 친구는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쿠바의 가난한 농부는 집과 손수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어떤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을 하고 싶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녀들도 이제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전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전거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박준규 씨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그 답을 들으니까 그런 그 희망 인터뷰들을 하면서 희망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답을 들으면서 박준규 씨 안에는 어떤 답이 떠오르던가요? 제가 한 3년 동안 한 300명 넘게 그렇게 희망 인터뷰를 느낀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정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희망의 종류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는 이제 자신을 위한 희망이 많더라고요. 이제 자기 가족,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게 존재하지만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뭐 아프리카 친구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뭐 중동의 친구들이 좀 전쟁 좀 그만하고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짜 바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국제단체에 봉사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전자의 사람들은 좀 뭐랄까 항상 어딘가 좀 분주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꼈고,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좀 안 그래도 뭐랄까 따뜻한 느낌도 많았고,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많이 웃고 모이고 함께 이웃들과 나누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희망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아마 자신 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3년간의 자전거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제가 가진 희망은 이제 뭐랄까 단시간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렇게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추구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전자에 말했듯이 자신만을 위한 희망이 이제 작은 희망이라면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희망, 그런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동기부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이 생겼어요. 네. 26살에 2006년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연한 어떤 질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떠났던 자전거 세계 여행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아무래도 뭐랄까 사람들이 현실에 많이 적응을 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 현실이란 게 누굴 위한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현실,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소위 안정이라는 그런 현실을 정말 거기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내가 정말 뭐랄까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현실을 내가 직접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뭐랄까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는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고해진 거네요.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만들도록 노력할 생각이죠. 그렇게 3년간의 여행을 2009년에 이제 마쳤으니까 2010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2010년, 그렇죠. 이제 몇 살이 되는 건가요? 이제 30살이 이제 그렇게 벌써. 이제 30대로 접어든 거예요. 20대의 그 3년의 자전거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30대가 시작이 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볼 그런 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만났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글로써, 책으로서 이제 좀 전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뭐 대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또는 일반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참 그 삶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게요. 맨 처음에 의도는 그냥 내 안의 답답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탈출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떠났던 여행이 박정규 씨에게 희망이라는 어떤 그 테마를 던져줬고요. 또 그 희망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돌아와서는 그 전에 떠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하던 말이 거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네가 아는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그래서 모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세상에는 뭐랄까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이 아니라 타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남을 믿는 마음, 내가 남을 믿는 만큼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졌었어요. 내가 먼저 촛불을 들고
그 어두운 곳을 비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세상에 못 갈 곳은 없고 하지 못한 일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랄까 비전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도 테마가 있어야지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고 하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그 자전거 여행에서만이 아니라 참 그러고 보면 삶이라는 여행에 있어서도요. 내가 이것을 품고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삶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자전거를 타고 한 청년이 세계 16개국 곳곳을 3년 동안 여행을 했다 하면 끝날 이야기지만 박준규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행 속에서 얻어온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여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꺼내야 될 건가. 이게 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행이 준 거는 씨앗 같은 거죠. 예. 그걸 이제 마음에 심고 어떻게 잘 키워내고 꽃 피우는가는 이제 앞으로 박준규 씨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할 텐데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희망 나눔가로서 희망의 새해 인사 한마디 하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참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0년부터는 여행 중에 만났던 귀리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저는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이제 애틀랜타 10만 동포 여러분들도 새해는 희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달려나가는 시간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나디아 코리아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애틀랜타 현지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만간 애틀랜타에 오실 것 같은데요, 박준규 씨. 한 번쯤 정말 다시 오고 싶죠? 예, 또 가고 싶죠. 네. 자, 희망 나눔가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만큼 세상을 향해서 많은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박준규 씨가 꿈꾸는 일들 또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자신의 3년 동안의 자전거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곳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삶의 이야기까지 전해줘서 저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있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박준규 씨에게도 새해 첫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행을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희망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희망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이제 스케치를 시간이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올 한해 열심히 드셔야겠습니다. 덕분에 부담감이 100배가 됐습니다. 자, 박정규 씨 올 한해 좋은 일 많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일들 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선진의 마마미아 새해 첫날 함께한 금요초대석. 오늘은 2006년 희망을 찾고 나누며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3년간의 자전거 세계 여행을 다녀온 박정규 씨 한국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희망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길 위에서 우리도 먼 길을 달려가야 할 그런 여행자들인데요. 아까 그 얘기했던 여행의 이름처럼 우리의 2010년도 희망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또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2010년 마지막 날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참 잘 살아냈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2010년이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마마미아는 여러분 곁에 늘 마음 친구로 함께 있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함께한 마마미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가득 전합니다.